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국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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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전부 이렇게 폭락해버린 거죠? 진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금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지고, 홍콩 주식도 폭락하고,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A50 지수는 그냥 뛰어내린 수준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국채가 폭락했어요. 여러분, 금융 분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잠깐도 쉴 수가 없어요. 어느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니까 진짜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야 해요. 단 몇 분만 끊겨도 흐름이 뚝 끊기고 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거든요. 진짜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건 그냥 해방전 시대로 돌아간 수준이 아니에요. 이번엔 아예 쥐라기, 아니 선사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국채를 산 이후로 마치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입니다. 손엔 국채를 들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도 상환해주질 않아요. 분명히 국채를 산 건데요.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야. 최근 천안재산보험이 발표한 한 통의 공고문에 따르면 53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2024년 말 기준 전체 정부 부채 총액이 국채, 지방 법정 부채, 지방에 숨겨진 부채를 모두 포함했을 때 무려 92조 6천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서민들은 어떨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처지로 내몰리며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아파트 가격을 갑자기 내리니까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30만 위안씩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 화가 난 집주인들이 부동산 업체에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합비에서 가장 처참하게 속아 넘어간 하우스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셈이에요. 2019년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른바 학군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값은 190만 위안이었고 그중 157만 위안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7,600위안이고요. 결국 30년 동안 꼼짝없이 묶여버린 셈이죠. 벌써 6년째 갚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만 정확히 54만 위안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저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행복하다는 감정은 단 한 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 40일 만에 43만 위안을 손해보다니요. 불과 이틀 전쯤 한 따마께서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셨습니다. 중고도 아니고 분명히 새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산 지 채 한 달 반도 지나지 않아 분양가가 무려 43만 위안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하북 영요 일대이고 이 일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개발업체들이 기존 구매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조차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가렸는데 지금은 체면이고 뭐고 전혀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아직도 누가 이들을 믿고 신축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신축을 사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일부 개발사들은 딱 네 글자, 그야말로 살개취란, 즉 계란 낳는 닭을 잡는 겁니다. 그들은 아픔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돈만 챙기려는 거죠. 제가 합비에서 산 집 말인데요. 작년 1년 동안에만 무려 30만 위안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은행이자나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이미 5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본 셈입니다. 결국 제가 합비에서 5년 동안 일한 게 전부 허사가 된 거죠. 이제는 일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는 상황이 더 비참합니다. 합비 비노에서 300만 위안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시세는 200만 위안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 이유도 없이 100만 위안을 날려버린 셈이에요. 저는 올해 40입니다. 전 온라인에서 팔로워가 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동안 매년 200에서 300채의 집을 팔았고 월 평균으로도 20에서 30채는 거뜬히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습니다. 정말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데이터표를 보고 나서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보세요. 우리 업계 1위인 연가, 상해에서 가장 큰 중개업체이고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는 곳인데 이번 국경절 동안 신축 아파트 판매 실적을 보세요. 이 성적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 능력이 아니라 진짜 이 망할 상해 부동산 시장에 도무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 국경절을 상해에서 보내봤는데요. 정말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오늘이 벌써 10월 5일인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기엔 노장도 최소 2-3건은 계약을 따냈을 텐데 올해는 집을 보러 오는 손님조차 없으니 계약이 나올 리가 없죠. 이대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쩌죠?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 상해 중환 인근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고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대출을 갚아오던 중이었죠. 그런데 개발사가 잔여 물량을 처리한다며 무려 15% 할인 프로모션을 걸고 거기에다 주차장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고객이 처음에 800만 위안 넘게 주고 샀던 집은 단숨에 200만 위안 가까운 가치를 잃어버린 셈이죠. 지금 해구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약 80%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중고주택 매물이 새로 올라오고 있고 현재까지 해구 전역에 등록된 매물만 해도 2만 채가 넘습니다. 이 숫자는 오직 중고주택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매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수요자, 즉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가진 집을 빨리 팔고 싶다면 같은 단지 내 다른 매물보다 최소 10에서 20만 위안은 더 싸게 내놓지 않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우리의 마이너스 자산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절대 자신의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마세요. 지금의 대출은 몇 달만 갚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25년, 길게는 30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집값이 3에서 4년 더 폭락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최대 80%까지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건 물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자산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결국 은행의 부실 자산이 되어버리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이 없는 분들이 웃을 상황도 아닙니다. 중개업소, 인테리어 업체, 가전기업들까지 줄줄이 도산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농민공들도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입이 오르길 기대하신다고요? 그건 말 그대로 꿈입니다. 만약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소비를 꺼리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 중국 내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핵심층이 바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 국민 대다수의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집값이 내려가면 더 싸게 집을 살 수 있으니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를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부동산과 다양한 산업이 촘촘히 얽혀있는 경제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산업의 연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나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시멘트, 철근 같은 건축 자재부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가전과 가구, 그리고 단지 주변의 상권과 상업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 모든 산업의 수요가 한꺼번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개발업자는 토지를 사서 새로 집을 짓는 걸 주저하게 되고 상류산업인 자재업체는 주문이 줄어들며 하류산업인 인테리어 가전업계 역시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 속에서 많은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1인 방송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반 가정의 60% 이상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곧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소비를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재정 수입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총 재정 수입은 23조 4천억 위안이며 이 중 중앙정부 재정 수입은 10조 1천억 위안, 지방정부 재정 수입은 13조 3천억 위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정부가 상납하는 세수이며 이후 재정 이전 지출 방식을 통해 가난한 지역에 자금을 재분배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한 총 금액은 10조 2천억 위안으로 정작 중앙의 자체 재정 수입은 10조 1천억 위안에 불과합니다. 즉 중앙정부는 모든 수입을 지방에 내려보낸 뒤에도 약 1천억 위안을 추가로 보전해야 하며 그 결과 중앙정부의 운영재정은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매년 4조 5천억에서 5조 위안을 국방, 교육, 외교, 1:1로 사업, 그리고 대규모 정치 행사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전적으로 자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쓰는 모든 돈은 빚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형 국有기업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식 운영의 정수를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 아파트 93채를 한 번에 매물로 내놓고 무려 4억 5천만 위안을 현금화한 미스터리 집주인. 여러분은 그가 생활고 때문에 집을 할인해서 판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매물들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땅값이 금값이라는 유가치입니다. 집 한 채를 20% 할인해서 판다는 건 그 순간 10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정말 자선 사업이라도 하려고 나선 걸까요? 결국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개인 집주인이 아니라 바로 세무그룹이라는 대형 부동산 기업이었습니다. 세무그룹은 아파트 93채를 20% 할인된 가격에 한꺼번에 내놓았고 그 소식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을 사기 위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전액 현금 결제일 것. 왜 그렇게 현금 구매만을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무그룹이 9억 5천만 위안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1인 방송 블로그는 앞의 내용에 사실 이 아파트들은 이미 오래전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었고 애초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집을 사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첫날에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현장에서 무려 50만 위안의 계약금을 곧바로 체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중개업자가 갑자기 위험 고지서를 꺼내들며 이 집은 담보가 잡혀 있는 상태이며 나중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우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리 파놓은 구덩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 중에는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이들도 많았고 계약금을 냈고 계약서도 썼지만 결국 수백만 위안이라는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분통이 터진 이들은 분양사 측인 세무그룹을 찾아가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무그룹은 아무렇지 않게 환불을 수락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30일 후에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9억 5천만 위안에 달하는 대출금의 최종 상환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대형 부동산 기업은 정말로 집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 할인 분양이라는 유혹을 미끼로 삼아 서민들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모아 급한 자금 사정을 메우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8천만 위안의 공사 대금이 5년 동안 미지급된 끝에 한 사람이 결국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가 왜 뛰어내렸는지 그 죽음의 진짜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사실상 합법적인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말 잘 듣고 묵묵히 참아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죽게 되는 것뿐이죠. 남의 일을 그냥 공짜로 해준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사비를 쥐고 재테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달라고 하면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되레 몰아세웁니다. 공사 하나 하려다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인 걸까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계좌 동결 신청을 막 끝냈는데 그쪽 법무팀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고소를 취하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며 협박하듯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돈을 떼먹는 쪽이 더 당당하게 구는 걸까요? 대체 누가 그 거만한 자신감을 만들어준 겁니까? 요즘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딸아이를 데리고 영화 한 편 보러 왔습니다. 아이가 키 1m 30이 안 돼서 표는 한 장만 샀고 713번 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 시작 시간이 7시 50분, 지금은 7시 45분인데요. 극장 안을 한번 보세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표를 딱 한 장 판 거예요. 정말 요즘은 장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다들 소비가 줄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하지만 저는요, 그냥 제가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족발을 팔아보니까 그제야 진짜 삶의 다양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젊은 분이 오셔서 돼지 머리고기 10위안어치만 썰어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막 칼을 들고 자르려는 순간 갑자기 그냥 8위안어치만 주세요, 혹은 고기 말고 채소 좀 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1위안이라도 아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쓰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한 형님이 오셔서 돼지머리 고기 5 위안어치만 살코기로 주세요. 우리 아이가 먹어야 해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먹을 거면 기름진 부위를 사겠지만 애가 먹을 거라 살코기만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형님은 분명 집에 가서 본인은 젓가락 한 번 안 대고 다 아이한테 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백화점이나 쇼핑몰 장사가 이렇게까지 한산한 건가요?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네요. 오프라인 매장은 갈수록 운영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도시는 어떤가요? 혹시 거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요즘은 정말 석사 졸업자들조차 취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볶음밥 하나 먹으러 가는 것도 망설여질 지경이에요. 방금 볶음밥을 사러 갔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15위안이래요. 그 순간 제가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망설였어요. 이게 원래 제 성격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5위안, 내가 도대체 양말을 몇 켤레나 팔아야 벌 수 있을까? 중국의 서민들은 정말 안쓰럽고 또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고향에 잠깐 다녀왔는데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신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나가셔도 이 위안짜리 쌀국수 한 그릇조차 아까워서 차마 사드시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 약 30만 위안 정도였는데 결국 장례식 한번 치르는 데만 5일 만에 거의 20만 위안이 들었습니다. 이 1인 방송 블로그는 이렇게 감회에 젖어 이야기했습니다. 요 며칠 내내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큰 외삼촌께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며 편안하게 지내셨다면 과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시골에 사는 큰 외삼촌에게 20만 위안은 꽤 여유롭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에 비해 집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 돈이 절실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돈의 소중함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절대 특별한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는 원래 상가와 경사를 매우 성대하게 치르는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살아있을 때는 고생만 하시고 먹는 것도 쓰는 것도 아끼며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며칠 사이에 평생 모은 돈이 몽땅 사라집니다. 물론 그게 어르신 본인의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생전에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조차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평생 채소 팔고 농사 지으며 어렵게 모은 돈이 고작 5일 장례 치르는데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서민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으로 불쌍한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